오늘 한번 알아볼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자전거 관련 커뮤니티에서 일주일 상간으로 몇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게 자전거 비 맞은 다음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입문 단계에서는 그런 게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요새는 워낙 자전거가 잘 나오니까 살짝 자전거가 비 맞았다고 해서 당장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데, 이게 모든 공산품은 이렇게 비하고 직사광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되도록이면 비는 이렇게 습기는 이렇게 피하는 게 좋긴 좋은데, 어쨌든 일단 비를 맞췄다면 살짝 맞은 거는 마른 걸레 같은 걸로 이렇게 자전거를 전반적으로 깨끗이 닦아주기만 하는 정도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단 비를 맞았다 하면 혹시 요새는 자전거에 전기나 전자의 힘을 빌리는 그 용품들이 좀 있죠. 전동 변속기라던가 아니면 속도계, 기타 그런 제품에 혹시 배터리에 물이 이렇게 침투하지 않았나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배터리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게 되면 방전돼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배터리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품이 있다. 그럼 그 부분부터 일단 꼼꼼히 닦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비를 맞췄다. 혹은 좀 이렇게 장시간 비를 맞았다. 내지는 또 바닷가 옆으로 이렇게 라이딩을 했다 해서 혹시 소금기, 파도 같은데, 이런데, 해무, 이런데 노출됐다 하면 약간 좀 꼼꼼하게 이렇게 닦아줘야 되겠죠. 먼저 닦아주는 순서는 이렇게 구동 계열보다는 이렇게 프레임이나 조향, 핸들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휠셋,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닦아줘야 될 부분이 이렇게 구동 계열입니다. 왜냐하면 구동 계열부터 닦다 보면 여기에 있는 기름을 다른 데 이렇게 2차 오염을 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름때가 프레임으로 옮긴다던가 아니면 림 이런 데 이렇게 묻으면 오히려 더러워지고 오히려 소음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잘 닦아주고 난 다음에 건조를 약간 시켜야 되겠죠. 시킨 다음에 오일링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오일링은 먼저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체인이겠죠. 자, 체인에 오일링을 해주는데 체인 오일이 없는 분들은 없겠죠. 오일링을 해주는데 평소보다는 조금 체인에 오일을 좀 약간 평소보다 이렇게 좀 많게, 그러니까 이 이너링크하고 아우터링크까지 약간 이렇게 젖을 정도로 좀 충분하게 이렇게 도포를 해줍니다. 도포를 해준 다음에 변속을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요. 스프라켓 이런 데나 아니면 다른 구동계에는 별도로 오일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체인에 충분히 도포한 다음에 변속을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면서 이렇게 한 몇 바퀴 이렇게 돌려주고, 윗단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체인에 묻었던 오일이 자연스럽게 구동계열과 만나는 톱니바퀴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젖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도 해야 돼. 가령 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구동 계열에 많이 뭐 이렇게 우중 라이딩 하다 보면 모래 같은 게 낄 수가 있는데, 뭐 오일링 하기 전에 뭐 이런 걸로, 솔 같은 걸로 이렇게 털어내야 되겠죠. 뭐 이거는 이런 용품이 없으면 버리는 칫솔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버리는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충분히 깨끗하게 닦아내고, 뭐 풀리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뭐 체인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깨끗하게 털어낸 다음에 청소를 안 하고 오일을 바르면은 뭐 그건 뭐 의미가 반감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체인에 오일링하고 좀 전에 한 것처럼 구동계열 이제 스프라켓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고, 뭐 앞변속도 마찬가지고요. 앞변속기도 큰 체인링, 작은 체인링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몇 바퀴 돌려서 체인에 충분히 도포되었던 오일이 자연스럽게 묻게, 혹시 과도한 오일이 있으면 이렇게 닦아내고, 뭐 아니면 또 닦아내면서 뭐 이렇게 뭐 천 같은 걸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안쪽으로도 이렇게 약간 닦으면서 체인 오일이 약간 이렇게 묻을 수 있게. 그러나 이제 너무 과도한 오일은 이렇게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라이딩 가서 또 흙먼지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체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켜쥐고 과도하게 묻어있던 오일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전체적으로. 뭐 같은 이유입니다. 이게 라이딩 중에 이제 흙먼지가 묻으면 오히려 체인이 안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체인 오일이 이 플레이트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어서 이제 녹을 방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 스포크에 혹시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부분, 요런 부분. 자, 요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런 부분도 이제 이 부분에 이렇게 딱 맞닿아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분이 이제 오래 있고 반복되다 보면 여기 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약간 스포크를 눌려줘서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살짝, 아니면 직접 떨어뜨리기가 좀 그러면 이렇게 천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오일을 살짝 묻히거나 해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스포크를 눌러준 다음에 살짝 이렇게 도포해주면 녹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르는 거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혹시 닦아주는 이유는 이제 이제 약간 오일이 많으면 스포크를 따라서 쭉 타고 내려가서 림 표면을 이렇게 오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브레이크에 소리가 나고 막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여기에 너무 과도한 오일을 남겨주지 마라.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뭐 당연히 변속기 같은 것도 뭐 그 전에 다 닦았겠죠. 닦았으니까 비를 너무 맞추면 이 풀리에서 소리가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새 지저귀는 소리처럼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뭐 안 나면 괜찮은데요. 이거 분해해서 안에 그리스를 갖다 재도포해 줄 수도 있는데, 뭐 귀찮으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에도 풀리에 여기 부싱, 베어링 들어간 것도 있고 부싱도 있는데, 이 부분에 체인 오일을 이렇게 살짝 자전거를 약간 비스듬하게 눕혀놓고 하면 더 잘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에 이렇게 도포를 해줘서 이제 오일이 스며들 수 있도록, 뭐 원칙은 아니고
분해해서 그리스를 이렇게 재도포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뭐, 매번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요렇게, 요런 부분에도 혹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스포크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은 어떤 쪽에 이렇게, 오일링을 해줘야 되냐면은, 자, 이렇게 노출된 케이블, 변속기 케이블이나, 뭐, 이거는 익스터널 방식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막 수분에 노출되고, 특히 바닷물 같은 거 이렇게 좀 뭐, 바닷가 라이딩을 오래 이렇게 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녹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된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접 도포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데에 뿌려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닦아주면 자연스럽게 케이블에 이렇게 기름 성분이 도포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것까지는 할 것까지는 없겠죠. 뭐 가끔은 이렇게 변속기가 움직이는 이 관절 부위에 이렇게 체인 오일을 이렇게 살짝 도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중 라이딩 정도로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어쨌든 혹시 모르면 이렇게 변속기가 움직이는 이렇게 변속기 이렇게 관절 부분 이런 부분에 이렇게 살짝 도포하기도 합니다. 자, 케이블까지 이렇게 했으면, 자, 그 다음에는 뭐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하냐면은, 자전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볼트가 있죠.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픽싱 볼트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 프레임에 이렇게 물통 케이지 고정하는 볼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볼트마다 살짝 이렇게 오일을 살짝 이렇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뭐 반드시는 아닌데, 이렇게 한번 육각벤치 같은 걸로 힘을 받은 부분은 수분에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 이렇게 녹이 쓸 수가 있습니다.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조립 과정에서 공구가 딱 물렸다가 한번 힘을 받은 부분은 이 스테인리스 볼트라도 녹이 쓸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분에 노출되다 보면. 그런 데는 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뭐 체인 오일 없으면 체인 오일로 해도 되고, 뭐 있으면 방청 윤활유 같은 걸로 이렇게 직접 분사하지는 마시고, 이런데 천 같은데 이렇게 적셔서 오일을 적셔서 이렇게 닦아주고, 또 변속기 볼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물통 케이지의 볼트 같은 거, 스텐 볼트 같은 거 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오일을 적셔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닦아주면 녹이 방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간단함이 아니고 참 비교적 이렇게 오염 정도가 약하게 된 경우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령 이제 뭐 바닷물을 완전 너무 뒤집어졌다, 혹은 또 뭐 침수 정도로 완전히 뭐 자전거가 물에 잠겼다, 혹은 흙탕물,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로드바이크라도 혹시 뭐 교회에 나갔다가 어쩔 수 없이 흙탕물을 막 뒤집어 쓴 경우에는 물 청소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물 청소를 하더라도 약간의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뭔가 하면은 되도록이면 고압으로 나가는 물세척은 그렇게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한두 번은 마찬가지로 한두 번 했다고 당장 자전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데, 고압 물세차는 그렇게 추천을 안 하고요. 그거 이제
물로 이렇게 물 청소를 하더라도 자전거를 이 호수 정도에서 흐르는 물이나 아니면 샤워기 정도의 물, 이렇게 그 정도의 수압으로 청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시더라도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시트 포스트 쪽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흘리면 안 됩니다. 흘리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물이 포스트를 따라서 이렇게 프레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물이 들어가는 게 휠셋에서 이렇게 따라 올라온 물이 포스트 쪽에서 이렇게 부딪혔다가 다시 이렇게 이 프레임 쪽으로 이렇게 포스트 따라 프레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에 들어있는 물도 제거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때려버리면 물을 집어 넣어버리게 되니까요. 프레임에 물이 들어가서 이제 비비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에 고이게 되는데, 뭐 이쪽에는 뭐 베어링도 있고 뭐 실링 처리가 물론 되어 있지만 고여 있는 물이 뭐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물 청소를 하면 이 시트 포스트 아래쪽에 물줄기를 이렇게 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청소를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헤드세트 쪽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물을 때리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헤드세트 안에도 이게 베어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을 이쪽에서 집어넣어 버리면 그 실드 카트리지형, 그러니까 카트리지형 베어링 아니고 이렇게 볼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녹이 쓸 수가 있습니다. 뭐 한두 번에서는 녹이 안 쓸겠죠. 왜냐하면 거기 그리스가 막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복되면 거기도 녹이 쓸게 됩니다. 오래된 자전거 가끔 이렇게 열어보면 녹이 막 이렇게 쓸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물을 쏘면 이제 오히려 물을 집어넣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물을 쏴줄 때도 이 헤드 튜브 아래쪽에 이쪽에서 물을 쏴주면서 이렇게 청소를 쭉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중 라이딩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물 청소는 그렇게 하시고, 우중 라이딩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휠셋을 이렇게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게 브레이크, 앞뒤 마찬가지겠죠. 브레이크 상태를 이렇게, 패드 상태를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패드 이렇게 안쪽에 혹시 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휠셋을 따라 올라온 모래나 이물질이 이쪽에 남아있지 않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특히 카본림 쓰시는 분들은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 이물질들이 림 표면을 갖다가 이렇게 림 표면에 악영향을 미치니까요. 혹시 이렇게 살펴봐서 패드에 뭐가 이렇게 세부치 같은 게 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잘 안 빠지면 그 커터칼 같은 거, 이렇게 날카로운 공구나 커터칼 같은 걸로 이렇게 뽑아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휠셋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순서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도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중 라이딩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가 이제 비를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요새는 산악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로드바이크에도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니까요. 근데 구조나 관리 방법이 같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중 라이딩 하고 나면 우중 라이딩 중에도 디스크 브레이크는 이렇게 비를 맞으면 소리가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삐익하는 소리 날 수도 있고 붕하는 소리 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이거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물 청소를 이렇게
디스크 브레이크 물 청소 이렇게 물 뿌려서 청소해줘도 되긴 됩니다. 근데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 로터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청소하시려고 시도는 안 해도 됩니다. 혹시 그걸 하다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물을 혹시 이게 너무 더러우면 그냥 살짝 이렇게 비 맞으면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닦아주고 마르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다시 소음도 안 나고 정상 작동하니까 캘리퍼 쪽만 닦아주고 일부러 뭐 여기 뭐 닦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닦다가 이상한 일이 아까 말했듯이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캘리퍼 쪽만 이렇게 닦아주고 너무 뭐 모래도 막 끼인 것 같고 오염이 심하다 하면 샤워기나 흐르는 물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떨어지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른 걸레로 이렇게 깨끗한 걸레로 바깥 닦아주고 여기 닦은 걸레로 여기 닦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완전히 건조가 되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이쪽은 뭐 비 잠시 맞았다고 해서 뭐 특별히 관리나 뭐 해줄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끔 뭐 그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뭐 시트 포스트를 뽑아서 이렇게 뒤집는다 하는 거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뭐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자, 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비를 너무 많이 맞췄다, 침수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비를 맞췄다 하면 가끔 뭐 이렇게 자전거 시트 포스트 뽑아서 뒤집어 놔서 뭐 프레임 내부에 이제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줘라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뭐 별 내용은 아닌데 시트 포스트를 뽑아서 이제 자전거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시트 튜브 따라서 이제 물이 빠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 때는 그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로 자기 피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미리 자기 안장 높이를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피팅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볼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빠집니다. 빼서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뒤집어 놔서 이제 비비 쪽에 고여있던 수분을 이렇게 밑으로 뺀다는 그런 원리죠.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오늘 한 내용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비 맞고 나서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겠죠. 자전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내 자전거는 그러니까 로드바이크라도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이렇게 하면 유압 브레이크에 이상이 발생하더라, 자전거 뒤집어 놓으면 브레이크에 고장이 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신데, 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자전거를 뒤집어 놔서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 브레이크 시스템 내부에 기포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초기에 블리딩을 잘못했거나 해서 공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장시간 뒤집어 놓았다가 다시 세웠을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브레이크가 헐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원인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뒤집어 놓으면 그 공간이 기포에 의해서 발생했던 블리딩을 잘못했던 그 브레이크 시스템에 있으면 안 되는 빈 공간이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캘리퍼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로터를 이렇게 탁 잡아주는 피스톤이 있는 브레이크 캘리퍼 쪽으로 빈 공간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버를 이렇게 잡으면 유압이 이렇게 딱 전달돼서 피스톤을 밀어줘야 되는데 그 공간이 레버를 잡아도 이렇게 힘을 못 실어주는 겁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일이 꽉 차 있어야 레버를 잡았을 때 피스톤 원리죠. 피스톤이 아니라 주사기 원리죠. 주사기를 누르면 물이 이렇게 쭉 나가죠. 그 힘으로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그게 공간이 있으니까 헐렁하게 됩니다.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다시 원상태로 자전거를 뒤집어서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하면서 그 유관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쳐주면서 쳐주고 다시 잡았다 놨다. 뭐 로드바이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대부분 열의 9은 다시 유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동안 사실은 타셔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헐렁한 게 좀 오래 지속된다, 내지는 또 유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 뒤집어 나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그 원래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게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자, 그때는 이제 블리딩을 다시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간이 블리딩, 오일 보충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그 디스크 브레이크는 뭐 로드바이크든 산악자전거든 원리가 같기 때문에 뭐 예전에 올렸던 산악자전거 관련했던 블리딩 그 영상을 참고로 하시거나 해서 블리딩을 다시 해주거나 뭐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하여튼 말이 빨라집니다. 영상이 좀 안 좋은 점은 하여튼 뭐 생각했던 게 막 순서가 막 뒤죽박죽으로 나올 때도 있고 또 빼먹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부족한 건 또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또 보충하기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